자, 정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3등분점을 PQ라고 했어. 그럼 일단 그리셔야지. 만약에 이제 문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그림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QAP가 세타라고 했어. 그럼 QAP를 그려야겠지? 자, 여기가 세타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변 길이들을 안 줬잖아. 그러면 변 길이가 뭐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으시면 돼. 우리 한 변의 길이를 3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는 등식 하나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잖아. 자,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개념이거든. 일단 요 변 길이들을 구한 다음에요.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식을 써줄 거야. 자, 여기 60도인 게 밝혀져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삼각형은 정체가 다 밝혀져 있는 거지. x제곱은 무슨 법칙으로 쓸 수 있을까요? 9 플러스 1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코사인 60도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10-3이니까 x가 루트 7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 넓이 더하기 가운데 넓이 더하기 오른쪽 넓이는 전체 넓이다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식을 하나 써줄 거야.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1 사인 30도로 구하시면 되죠. 사인 60도로. 사인 60도 몇이에요? 내가 왜 자꾸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 물어보냐면 니들이 지금 시험 끝나고 이제 정신 놓고 놀고 계시잖아. 그럼 이제 그 실력이 다운되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렸죠. 하루 쉬면 며칠 빽쳐요? 3일 빽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곱하기 2는 뭐야? 요 오른쪽 것도 같이 한 거야. 그 다음에 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루트 7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되겠죠. 아니 루트 7 사인 세타 하시면 되겠죠. 루트 7 하면 7이니까 내가 바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전체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반성 좀 하시고 우리 개념서에 원성들 5개 정리해 놓은 데다가 써놔요. 얘들아, 모르면 안 돼. 어쨌든 잘 정리하시면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양변에 4 곱해 줄게. 그럼 14 사인 세타는 6루트 3 넘어가서 3루트 3이 돼. 그럼 사인 세타는 14분의 3루트 3이죠.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여기서 코사인 세타 찾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게 연습 좀 하세요. 196에서 27 빼는 거야. 196에서 27 빼면은 196분의 169거든. 거기다 루트 씌우면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구조가 매일 쓰이니까, 그런 구조가 매일 쓰이니까 이 196-27 이 분모 제곱에서 분자 제곱 뺀 거랑 똑같잖아. 맞죠? 이렇게 하시라고. 이해하고 있겠지? (13) 이에요. 누가 3이라고 썼어요? 됐죠? 1079야. 따라 쓰세요. 썼죠? 자, 지금 x 증분이 1인 상태고
y값들은 함수에 대입해서 알아주실 수 있어. 자, 그럼 대답해보자. 이 변 길이는 몇일까? 자, 그 다음에 x증분 이렇게 잡혀있으면 뭐 피타고라스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빠르게 1 루트 2하고 1, 3 루트 10은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숫자죠. 특히 이번 시험 때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지. 그럼 문제가 끝났네?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네? 자, 코사인 법칙 두 가지 방식으로 외워져 계시죠? 자, 대변에 있는 요 변을 한번 빼는 요 공식. 나머지 두 변으로는 피타고라스 한번, 찌꺼기 한번. 되겠어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약분을 좀 느낌 있게 가보자고요. 여러분, 요 8과 2루트 2의 관계. 뭐죠? 서로 제곱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위에가 2루트 2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루트 2가 루트 10 떼주면 루트 5고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요. (1081번이) 질문인가 봐. 1081번 보세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 행동 패턴들을 몇 개 잡아드렸잖아. 예를 들면 뭐 세변의 길이의 b가 밝혀지면은 세 개의 각도를 다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공부했니? 공부했어요? 알겠어요. 요 내접 사각형 나오면 요것도 이제 행동 패턴이 마찬가지야. 요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각이 나와야 되고, 만약 각이 없어도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히면 여기 사인이랑 여기 사인은 같은 거고, 여기 코사인이랑 여기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인 거고. 아시겠어요? 네 점수가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뭐 대각선 AC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건 x 놓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라서 제가 식만 쓰고 그냥 넘길게요. 이렇게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1082번, 1083번 질문은 안 나왔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83 했어요. 83 했어요? 82는 안 했어요? 82 안 했어요. 자, 82를 지금 제가 써드릴 테니까 이거 적어가서 집에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1082번은 별표를 쳐놔요. 83번이랑 같이 별표를 쳐놓으세요. 왜냐면 얘들아, 이게 과정 자체가 살짝 헤비해 보여서 애들이 변수를 잡아놓고도 코사인 법칙 쓰는 걸 망설이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경험이냐면, 이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셔야 나중에 자신 있게 시작하실 수 있겠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그리고 변 길이들이 쭉 밝혀져 있고 BC 길이 구하는 문제야. 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어요.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비율 관계랑 미안해요. 자,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필요하면 이렇게 수선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문제는 필요가 없지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자, BC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근데 비율 관계를 쓰면 이런 2K, 3K가 밝혀져서 K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로 바뀌어요. 맞죠? 그 다음 1083번은 위에 각도가 밝혀져 있지만 이 각도가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세타 세타 주시면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쓸 수가 있어. 변수가 두 개지만 이제 식도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자신 있게 시작을 하시는 거야. 자, 4K 제곱은 16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43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일단 9K 제곱은 3이랑 6으로 시작하는. 맞아요. 요렇게 해놓고 뭐 K 구하는 거니까 잘 빼시면 되겠지. 뭐 끝까지 풀긴 할게요. 이게 83에 24 코사인이고 36 코사인이거든. 위에다 3배하고 아래다가 2배를 해요. 요러고 빼시면 되겠지. 아래에서 위로 빼자. 맞아요. K제곱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뭐 더 계산 안 할게. 여기다 루트 씌워가지고 5배 하면 BC 길이가 나오는 거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잊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죠? 요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2번 돌리는 거 요거. 그리고 얘들아 요거 하나만 더 보여줄게. 뭐냐면 요거 이제 수능 특강에서 또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이는 그 행동 패턴인데, 지금 저기 같은 각이 나와 있잖아. 같은 각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2번 돌린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 근데 만약에 같은 각이 없어, 오케이? 이때도 할 수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각 뒤로 할 수 있어요. 너네 여기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게 다른 각처럼 느껴지니? 아니죠? 맞죠? 여기다가 코사인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3분의 1이라면 여기다 코사인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부호만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고. 16은 이 문제는 당연히 얘가 편한데, 자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요. 16은 이렇게도 출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6은 9K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3K. 어머 3 빼먹었다. 근데 이쪽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지 마시고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 이런 연립도 되는 거야. 이해되실 거야. 유튜브에 수능 특강 사인 코사인 법칙 레벨 3 풀어놓은 거 보시면은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따가 자랑 좀 해볼게. 답지보다 훨씬 쉽게 풀었어요. 조별이한테 얘기하면 힘이 안 나. 모르겠어. 네가 1090번. 뭐라고? 너 항상 안 슬프잖아. 알았어요. 힘내요. 이번 시험이 끝나고 우리 이제 시험이 끝나고 뭐 시험이 시작되고 뭐 이러면 학원이 탈락생도 많고 신규생도 많고 뭐 그래. 근데 요번에 수학 탈락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요새 내가 뿌듯하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왜? 자, 해볼게요. 보세요. 등호 2개 이상이 포함된 다항식을 다룬 지 언 2년.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개수가 붙어있는 저런 다항식들 있잖아요. 등호가 여러 개로 이렇게 식이 연결되어 있으면 최소 공배수를 나누세요. 알겠어? 루트가 붙어 있어도 최소 공배수를 구하실 수 있어. 유리수 부분 6, 2, 3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 루트 3을 붙이시면 돼. 지금 6, 2루트 3, 3의 최소 공배수는 6루트 3이에요.
최소 공배수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왜냐면 최소 공배수는 자연수에만 있는 거거든. 자, 다 6루트 3으로 나눠요. 그럼 식이 이렇게 변해. 약, 이. 알겠어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바로 쓰기 좋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 대 몇일까? 그럼 이게 곧 변길이의 비이기도 하겠지. 제가 사인 법칙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거죠. 자, 그럼 A랑 B랑 C가 비율로서 끝나죠. 자, 이래놓고 이제 A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A 한번 찾아주시면 돼. 알겠죠? 요게 한번 빠지는 공식으로 9랑 12네요. 자, 계산하면 4, 3, 12루트 3k 제곱에 위에 게 18k 제곱인가? 그럼 2분의 루트 3이죠? 자,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야. A는 몇 도야? 30도. 또 330도도 있지, 그지? 근데 이런 거 자르시고 1번이요. 넘겨보시고요. 자, 1098번 봅시다. 1098번. 유물이 실제로 유물 복원할 때 쓰는 거거든. 그거는 한번 기억해 볼까? 내가 이거 외심 찍는 방법 알려줬지. 외심 어떻게 찍는 거라 그랬어? 여기서 안 했나? 오, 그래. 여기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두 변의 수직이 등분선만 올리면 돼. 그럼 이렇게 외심 나와요.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고, 유물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각도 A로 할게요. 각도 A로. 코사인 A를 구해요. 왜냐면 변길이들 다 나와 있으니까. A의 대변인 A가 한 번 빠지는 요 공식으로 자, 계산하면 40, 65에 이렇게 되는 거네. 계산하면요. 14분의 13이죠. 그럼 아까 했던 사인 A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아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럼 사인 A 나왔으니까 이제 R 구할 수 있겠지. 뭐분의 뭐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인 A가 14분의 3루트 3이고 3루트 3분의 3 떼고 루트 3분의 14니까 R은 루트 3분의 7. 그럼 넓이 하시려면 여기다 제곱한 다음에 파이 달면 되지. 3분의 49파이요. 보기가 안 보인다. 4번이에요.
됐어요? 너, 이따 얘기하자. 내일 나올래? 왜?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너, 공식들도 다 안 외워져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내일 여기다 묶어놓고 외우게 해줄게. 알겠어. 여기 봐요. 요거 한번 계산 시켜봅시다. 자, 봐봐요. 야, 이거 몇으로 나누냐? 나누기 애매할 때 쓰는 방법도 한번 해보죠. 나누기 애매할 때 쓰는 방법도 한번 해보죠. 잘 보세요. 사실 애매하지 않거든? 그냥 나눠볼까? 둘 다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나누기 애매할 때는 최대 갖고 오면 돼요. 이거 최대 갖고 오면 돼요. 아시겠어? 계산 내가 조금 이따 시킬 건데 일단 정리를 같이 하자. 자, 그럼 sin A 밑에 루트 2, 3 플러스 루트 3 달려있고, 그 다음 sin B 밑에 루트 3, 3 플러스 루트 3 달려있고, 그 다음 sin C 밑에 루트 6 달려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A 대 B 대 C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A는요? 근데 너무하다. 이거 계산 왜 이렇게 줬을까? 3루트 2 플러스 루트 6, 3루트 3 플러스 3, 루트 6. 자, 조금 나눌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얘 있잖아요. 3 플러스 루트 3. 이거 공통 인수 보이세요? 맞아요. 이거 루트 3으로 이게 다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루트 2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얘를 없앤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됐어요? 조금 낫죠? 조금. 근데 이걸로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로 또 코사인 법칙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얘들아 K 떼도 되지 이제. 어차피 K제곱 지워질 거 아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이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K를 뗍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숫자 찾아봐요. 요게 제일 커요? 얘는요? 맞아요. 얘가 제일 커. 알겠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지? 가장 최대각. 얘들아 봐봐. 각이 제일 크면 대변이 제일 길어요. 길다. 알겠어요? 사인은 어떻게 될까? 각이 크면 사인은 어떻게 되냐고. 커져요. 아니요. 삼각형의 내각은 최대 몇 도까지 돌릴 수 있어? 한 179도까지는 돌릴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인은 커졌다, 작아져, 알겠어?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 각이 커지면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 삼각형의 내각. 자, 쓰세요.
지금 이 문제가 뭐 코사인이 뭐 세타나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점이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 b가 가장 긴 변이죠? 맞지? 그럼 b의 대변인 각 b가 최대각일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숫자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숫자 3개를 이용해서 코사인 b. 자, 지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해봐. 볼게, 돌아다니면서. 또 해오신 분들도 한 번 더 해보시고. 아, 루트 3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눠줄 걸 그랬다. 해봐요. 그래도 일단. 너 개념서 있어, 수진아? 어디 있어? 집에 있어? 그 집에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야? 갖고 다녀야지. 제이 저기 강의 봤어요? 보긴 했는데 응. 못 알아듣. 알았어. 내일 한번 올래? 내일 못 와요? 어디 있어? 여기요. 계산 빠르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외웠어? 일단? 그렇지. 자, 봅시다. 얘 제곱이 뒤에 붙어야 되죠? 제곱은 바로 할게. 9, 3에다가 6루트 3. 그 다음에 얘 제곱이랑 얘 제곱이 더해져야 되죠? 바로 할게요. 6, 2에 2루트 12. 플러스 2. 밑에는 2배의 찌꺼기가 붙어야 되지. 맞죠? 찌꺼기 붙이는 거 잘 보세요. 얘는 루트 2로 묶고요. 얘는 루트 3으로 묶어요. 예? 어머! 이거 얘기하는 거지. 땡큐. 자, 그럼 이제 계산이 간결하게 되겠지. 4루트 3 마이너스 6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10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가 붙고 밑에는 2 곱하기 2에 루트 3 플러스 1이 이렇게 붙네. 위에 것도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유리화 필요 없이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 각 B는 몇 도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 되겠죠? 계산 좀 복잡했지만. 자, 1103번은 안 할 건데요. 제가 변형만 좀 도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각도들이 다 단독으로 존재했어가지고 우리가 A, B, C 합은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번 시험 대비 때부터 우리가 자주 쓰던 게 삼각형의 내각이 나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쓰죠. 그쵸? 그럼 A 플러스 B는 뭘까? 파이 마이너스 C. 자, 훌륭하세요.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면 사인 C로 바꿀 수 있지. 얘는 파이 마이너스 A겠지? 그럼 사인 A로 바꿔도 똑같죠? 자, 얘는 파이 마이너스 B겠지? 그럼 사인 B로 바꿔도 똑같죠? 그럼 결국 C 대 A, B가 7대 5대 6이란 얘기니까 7K, 5K, 6K 잡아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해주시면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최소각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짧은 변 가지고 코사인을 구하시는 거야. 여기까지만 쓸게. 됐죠? 예, 써줄게. 자, 다음 1107번 갑시다. 1107번이요. 자, 앞에 사인 법칙 쪽에도 삼각형 정체 파악하는 유형이 있고 지금 이 뒤쪽에도 삼각형의 정체 파악하는 문제가 있죠. 삼각형 정체 파악하는 문제는 가이드라인은 똑같아요. 각을 다 뭘로 바꾸라 그랬어? 각을 다 뭘로 바꾸라 그랬죠? 각을 다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변으로 바꾸라 그랬죠. 방금 채율이가 답답한 표정 지었어요. 알겠어요? 자, 사인 A 바꿔볼게. 자, 코사인 B 바꿔볼게요. 자, 사인 A, 사인 B, 사인 C 바꿔볼게. 자, 정리해 봅시다. 양변에 이 R을 곱해 주시고요. 이쪽 E는 하나 약분해주고 이쪽 A도 약분 하나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양변에 C를 바로 곱합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고 C가 다 붙어버리면 AC 마이너스 BC 플러스 C제곱이 남아서 이렇게 C제곱이 떨어지네. 그치? 자, 좌변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고 우변 인수분해하면 C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예요. 맞아요? 그럼 넘겨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상태로 파악하는 것도 연습했지. 지금 좌변이랑 우변을 보면은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좌변이랑 우변을 같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 A 플러스 B랑 C가 그렇죠. 이게 달라 보이는 부분이 같거나 아니면 같아 보이는 부분을 0으로 만들거나 둘 중에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밑에 게 안 돼요. 삼각형 결정 조건의 위배가 되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조금 짧아야 되지. 그래서 A는 빈 거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됐죠? 얘들아,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혹시 코사인 나왔을 때 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면 좋고, 왜냐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사인을 변으로 바꾸는 게 코사인을 변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좋습니다. 넘기세요. (1116) (1117) (1118) 보겠습니다. 일단 이 최단거리 문제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보시던 문제들인데 전개도로 푸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1117이랑 1118 잘 보세요. 특히 1117번은 별표 하나 쳐놔요. 이 중3 때 자기가 뭐 한 센시 아니면 뭐 블랙라벨 레벨 2, 3
아니면 뭐 일품 정도 풀어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모선 OA의 길이가 6이고 밑면의 지름 AB 길이가 4인 원뿔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반지름 2일 거고 모선 OB 위의 점 P에 대하여 OP가 4일 때 점 A에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 점 P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OA를 자르는 선으로 해서 이 고깔 모자를 이렇게 잘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후루룩 펼쳐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맞죠? 그림 지렸죠? 이 점 A가 찢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는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가 써도 돼. B는 어디 있을까? 이 P는 이 정확히 반대편인 거 아니야? 정 가운데에 위치해요. 제가 그냥 옆면 전개도를 여기다 그려도 되겠죠? B가 어디 있냐면 정확히 AA'을 뭔가 현으로 만들었을 때 이 가운데에 B가 위치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P는 어디다 찍으면 될까? 5로부터 4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찍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는 AP의 길이를 최단 거리로서 직선으로 이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를 찾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그 부채꼴의 중심각 찾는 이론으로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던 게 있어. 내가 이걸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볼 테니까 기억이 나시나 한번 봐봐요. 여기 호의 길이 보이세요? 보이죠? 여기 6이거든. 그 다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보이세요? 이렇게 2짜리 원이 붙어 있는 거거든? 맞지? 이 호의 길이와 밑면 반지름 길이의 비율이 전체 중심각 360도분의 세타의 비율과 같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그냥 X라고 써줄게요. 왜냐면 내가 60분법으로 쓸 거라서. 그럼 지금 아직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X 몇 도예요? 120도가 되는 거지. 비율 3분의 1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절반으로 싹 갈랐으니까 여기 각도는 몇일까? 60도야. 아시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6 곱하기 세타 하면 뭐예요? 이 호의 길이가 되죠. 6세타는. 이 호의 길이는 뭐랑 같을까? 밑면에 원주와 같겠지. 4파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맞아요? 몇 도예요? 그렇지.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좀 빠르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60도 밝혔으니까 X제곱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1117. 요거 신기하니까 잘 봐요. 뭐 나만 신기한 걸 수도 있어. 여기 봐봐. 자,
자, 이등변 삼각형 ABC라고 줬고요. 그럼 뭐 여기 30도 덜어서 이런 데가 75도, 75도겠네. 자, 변 길이들을 쭉 주고 점 B를 출발해 가지고 반대편 옆변 타고 저 꼭지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어떤 산 중턱에 위치하는 이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론이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튕기면은 직선거리 최소값이 안 나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뻗어와야 돼. 이걸 이제부터 증명해 볼게. 직선거리의 최단거리를 찾으려면 얘들아 신기하게 밑에서 이렇게 튕겨버리면은 거리들이 길잖아. 지금 밑에가 뚱뚱하지 않니? 그러니까 초장에 위를 팍 찍어가지고 타다당 튕겨가지고 뒤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기하적으로 증명이 돼. 자, 봐봐. 자, 보셨다시피 그 휘어지는 곡선을 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펴지도록 모양을 하나 그대로 옆에다 갖다 붙여. 자, 미술 시간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요걸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펼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튕기니까 하나 더 갖다 붙여요. 미술 시간이야. 하나 더 갖다 붙여요. 잘 그렸니? 잘 그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점 D를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냐면은 이 A에서 3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다가 D를 위치시킬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꺾여 있는 선들을 저 A랑 D까지 한 방에 이으시면 BD를 이렇게 한 방에 이으시면 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려드릴게요. 자, 요 선분이 원래 그려져 있던 이 선분 길이고 요 선분은 이렇게 옮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분은 이렇게 모양을 보면 되거든. 살짝 나는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 그 다음에 여기서 뒤로 갈 때는 이제 내려오죠. 자, 이렇게요. 이게 최단거리야. 이해돼요? 이해 안 돼? 돼?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너 이해 안 돼?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설명 좀 더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간 거야, 뒤로. 그지? 멀잖아, 봐봐. 맞아요? 이 직선거리로 최단거리 찾아놓고 이걸 내가 종이를 다시 탁탁탁탁 접은 거지. 그럼 요 선분 뭐 그대로 있으면 되고, 원래 그림이 있던 그림이니까. 요 선분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 약간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죠? 근데 얘를 이제 대칭 이동시키긴 좀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길이를 보는 거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 살짝 내려온 것처럼 보이잖아. 살짝 내려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어쨌든 연습을 하시라고. 됐죠?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평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1117번의 별표를 치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결론. 여러 번 튕기면 전개도를 여러 번 갖다 붙여가지고 직선거리를 구하면 돼. 아시겠죠? 이 짓을 똑같이 1118번에서도 해볼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처음 풀 때 틀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요걸 안 읽었어. 이거 지워도 돼요? 내가 이걸 안 읽었어요. 요거. 자, 보자. 자, 얘가 지금 뭐냐면은 AOB, BOC, COD, DOE는 잠깐만. 아까 다 맞냈지?
아까 30도짜리 4개 이어 붙였으니까 여기 120도다. 코사인 120도. 너 뭐라 그랬어? 뭐라고? 뭐라 그랬어? 그래, 그래. 7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AOB, BOC, COD, DOA가 30도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각도가 30도란 얘기고, 모든 변계리가 5인 정사각뿔이 있어요. 모든 변계리가 5인가 이거? 그렇진 않네. 그냥 모선의 길이가 다 5란 얘기네. 얘들아,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이거 정사각뿔이잖아, 이름이. 이거 OA, OB, OC, OD 옆 이 꼭지각에서 이렇게 뻗는 선분들 있잖아요, 모서리들. 이거 모선이라고 부르는 거 맞니? 네? 모선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 맞아? 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뿔에서만 모선이 있나? 원뿔에서만 모선이 있나? 아니래. 원뿔에서만 있는 게 아니래. 원뿔에서 저것도 모선 맞지? 네. 그래 맞대. 예, 이거 봐. 그럼 봐봐. 이제 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S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얘들아, 점 Q랑 점 S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이런 걸 정점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지금 몇 개의 면을 거쳐가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을 거쳐가니까 네 개의 면을 여기다 탁탁탁탁 붙여줄 거야. 잘 붙였죠? 그러면은 OA를 잘라가지고 휘리릭 펼쳤다고 보시면 되니까 B, C, D, A까지. 그쵸? 자른 곳은 이제 2개 꼭지점 취급해 주시면 돼. 꼭지점이 잘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P는 동점이고 Q가 정점인데 4대1이라 그랬으니까 5로부터 이렇게 1만큼 떨어진 곳이에요. 그럼 이제 OC를 4대1로 내분하는 여기다가 Q를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는 OA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5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OA 프라임을 2대3으로 내분하는 이 지점에다가 S를 찍어주시면 돼. 자, 그럼 최단 거리를 만들긴 만드는데 바로 직선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Q를 들렸다 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뭔가 A에서 Q까지 가는 최단거리하고 Q에서 S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잡히는 거지. 이해되실 거야. 자, 그래서 X랑 Y랑 잡아서 따로따로 구할게요. 중심각들은 60도겠지. 자, X제곱은 25 플러스 16으로 시작하면 되고, 그다음 Y제곱은 16 플러스 4로 시작하면 되죠. 계산해 주시면 루트 21 플러스 2루트 3이 되겠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A 루트 3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루트 B, A는 2고 B는 21입니다. 여기까지 숙제였죠?
자, 이제 삼각형 넓이를 조금 풀고 여러분들이랑 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공식은 다 했었으니까, 그지? 삼각형 넓이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내저번의 반지름. 기억하죠? 내저번의 반지름. 그 다음에 해로운 공식 쓸 수 있으면 쓰는 거고, 혹시 이제 삼각형이 좌표평면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신발끈 공식도 쓰시는 거야, 다. 자, 1131번 해보세요. 1131번. 2분만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길이들이 밝혀져 있고 A가 90도고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두 변 AC, BC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뭐 그려가지고 뭐 삼각형 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3, 5로서 삼각형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는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모양 어디서 보신지 기억나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유클리드의 증명법이라고 썼던 거야. 원래 여기에 정사각형이 하나 더 달려 있어. 이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가 이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걸 증명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었던 거거든. 자, 어쨌든 25-9로 여기도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낀 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각을 여기 있는 90도들과 이 반대편에 있는 세타를 이용해서 이 사인 C를 구해줄 거거든? 잘 봐? 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죠? 맞지? 근데 이렇게 더해서 180이니까 이렇게 더해서 18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닐까? 맞죠? 그럼 사인 C가 얘랑 같겠네. 맞아요? 칠판 얼마나 세게 쳤으면 이게 다 뜯어졌네. 아우, 아파.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끝나요. 안 어렵죠? 밑에 있는 문제도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요번에 숙제 하시면서 연습해 오시면 되는 거고, 넘겨봅시다. 여러분 그 1136번 다 풀 건 아니고 여기 변 길이들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집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삼각형 ABC의 각 변의 길이를 25% 늘린 위치에 PQR을 잡는다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 변 AC 보이세요?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 ABC가 지금 주인공이거든? 얘는 각 B의 대변이니까 보통 B라고 써. 근데 지금 몇 퍼센트 늘린다 그랬니? 25%.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0.25B, 뭐 전체 길이는 1.25B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C의 대변은 우리가 보통 C라고 쓰지. 늘어나는 길이는 0.25C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여기는 A. 여기는 0.25A. 이렇게 잡고 해보는 거라고.
여기까지 써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넘기셔서 자, 1141번이요. 자, 1141번 해보세요. 요거 풀고 쉬겠습니다. 배운 내용이 잘 습득이 되어 있는지 봅시다. 어렵지?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단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는 게 있어 따로. 그거 풀고 내가 시키는 거 영상 보면 돼. 자, 봅시다. AB 대 BC 대 CA가 1대 루트 2 대 2로 잡혀 있어요. 자, 쓰시죠. K 루트 2K 2K 뭐가 밝혀졌죠? 세 편의 길이의 B가 밝혀졌어요. 그럼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렇게 행동 패턴을 잡아가시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그 세 변의 길이의 B가 밝혀지면 왜 각도들이 다 밝혀지는 걸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니? 너네 만약에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있어. 이거 무슨 삼각형일까? 니네들이 지금 한 학기 동안 계속 다루고 있는 삼각형이야, 이거. 이런 삼각형 아니니? 그렇지. 얘들아, 변 길이의 비율이 밝혀지면 삼각형 모양은 확정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크기 차이는 있지만 K 값에 따라서 이런 각도들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이 삼각형이 정체가 파악이 되는 거니? 그건 아니야. 넓이를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정확한 변 길이는 모르거든. 내 말 이해되죠? 자, 저는 이제 코사인 A를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얘가 빠지는 공식을 쓰면 되지. K제곱 플러스 4K제곱에 2K, 2K. 자, 그럼 위에가 5K제곱, 3K제곱이고 밑에가 4K제곱이네. 되겠어요? 이걸로 사인 A를 구할게. 자, 1 빼기 16분의 9. 4분의 7, 16분의 9 빼면은, 16분의 7이니까 이쪽이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니네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16에서 9를 빼가지고 분자를 만들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사인 A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용해서 K 결정해 주시면 돼요. 갑시다. 사인 A분의 A는 2R 되겠죠? 그럼 루트 2K는 4분의 루트 7 넘어가서 2 루트 7. 그럼 K가 루트 2분의 2 루트 7이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A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는 K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 A 하면 되지. 자, 그럼 여기 2 지워지고 K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해서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A는 K 제곱 뭐 왜? 네? 왜? 틀렸어? 아, 사인 A 도와준 거야? 아, 깝치지 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됐죠? 근데 이게 뒤로 가면은 좀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푸실만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쉬죠. 45분까지 쉬세요. 자, 수열의 뜻이라고 돼 있죠. 자, 두 가지로 정의했었습니다. 적어보세요. 왜? 수열 페이지가 없어요? 없어? 너도 없어? 아, 있어? 수열 페이지가 없어? 그냥 등차 수열 쪽에다가 써도 되거든? 일단은. 어차피 이 페이지에 볼 게 딱 두 문장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너네들도 없겠네? 그냥 등차 수열 쪽에다가 써도 돼요. 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요게 이제 수열의 원래 뜻인데, 이제 수열이 영어로 시리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수가 쭉쭉 나열된 걸 보니까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이름의 뜻을 좀 살려서 정의하자면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조용히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뭔가 규칙이 있다고. 무슨 규칙일까? 3씩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A1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두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A2라고 쓸 거고, 세 번째 항을 A3라고 쓸 거고, 네 번째 항을 A4라고 쓸 거예요. 그럼 쭉쭉쭉 전개되다 보면은 이미의 n번째 항이 있겠지. 이제 n항이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는 n이라고 쓸 거고, 얘를 우리가 특별하게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함수에 fx나 gx 같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수열에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 일반항을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중괄호로 일반항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아, 이 수열은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는 애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돼. bn을 이렇게 가둬 놓으면
이렇게 전개가 되어가는 수열이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되고, 보통 AN이나 BN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N에 대한 어떤 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수열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 걸까? 여기에 1 넣어서 첫 번째 항 만드시고, 여기에 2 넣어서 두 번째 항 만드시고, 여기에 3 넣어서 세 번째 항 만드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가는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정의 두 문장 하고, 이 수열 AN의 이름을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렇게 이름으로 정의하는 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 교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수열을 정의해 놓는 교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떤 규칙적인 나열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라고 해가지고 보통 숫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을 때 규칙성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이 좀 소개가 돼 있어. 근데 1, 2, 3, 4, 5번은 그냥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넘길 거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해, 얘네들이. 항의 차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항의 비를 보는 거야. 얘네들이 몇 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곱 또는 세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 예를 들면 이런 숫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제곱 또는 세제곱을 하거나 루트를 씌워보는 거거든? 이거 몇 제곱이야? 이거 몇 제곱이야? 이거는? 그 다음 숫자 뭐겠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바가 아닌 이상. 아니야. 아, 이거 기억난다. 맨 처음에 니네 라이트 센으로 등차수열 배울 때 있잖아. 너네 이거 규칙 못 찾았잖아. 그죠? 지금은 뭐예요? 그다음 역수도 한번 해보고. 오케이? 분모 분자별로 따로 규칙도 한번 찾아보고. 여기에서 6번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자, 6번은요. 개차 수열을 조사하는 거야. 개차 수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숫자 몇 개 썼거든요. 혹시 규칙을 찾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규칙을 찾으신 분이 있으면 이 다음 숫자 얘기해 보시겠어? 20? 규칙을 찾았다면서요. 22. 자, 무슨 규칙이냐면 차이를 조사하면 차이 보고 싶네. 이 차이가 뭘 이루고 있어? 수열이죠. 차이가 수열이죠. 이런 걸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조사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K니까 얘 A, N은 어떻게 쓰니? 초항에다가 개차 수열 N-1개 이렇게 했었어요. 까마득하죠? 자,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지금 몰라도 돼. 어차피 니들 다 까먹은 거 알아요. 알겠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개차 수열이 뭔지만 보여드린 거야. 자, 이제 넘기시면 수의 규칙적인 나열 첫 번째 등차 수열이 나와요. 자,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야.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D라고 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쭉쭉쭉 전개되어 나가는데 수열의 각 항들이 공차 D만큼씩 차이가 나는 수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리고 n번째 항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항이라고 특별히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AN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차가 하나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항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항은 초항의 공차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항일까? 두 개. 네 번째 항은 초항의 공차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항일까? 즉, 항의 넘버보다 공차의 개수가 하나 적죠? 그럼 n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걸까? n-1개야. 자, 그래서 이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고 외우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초항 A1은 제가 A라고 쓰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A라고 써놓으면 아, 저거 초항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 네모치고 별표를 일단 칩니다. 자, 기초 수열로 두 가지를 배우는데 각 수열마다 기본 공식 세 가지씩 있으니까 그거는 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지울게요. 물론 이제 기억이 많이 남아서 좀 지루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 생각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수열 보이시죠? 공차 몇일까? 3. 초항 몇이에요? 1. 그럼 일반항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A1 더하기 n-1 D 계산하면 3n-2가 돼요. 쓰임새는 좀 있다가. 자, 얘는 공차가 몇일까? 초항은 몇이죠? 그래서 A1 플러스 n-1 D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한다는 얘기야. 자, 맨 마지막 거는 공차가 몇일까? 초항은요? A1 플러스 n-1 D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쓰임새를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21번째 항은 몇이니? 하면 여러분들이 1470을 21개 전개해서 알아내셔야겠지. 물론 센스 있는 친구들은 3의 배수에다가 21 곱해가지고 3에다가 21 곱해가지고 2 빼긴 하는데 그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하던 어떤 수의 규칙 찾는 어떤 그 수학이고, 이렇게 하면 21번째 항 찾기 짜증나잖아. 근데 여기다가 21을 넣어버리면 돼. 그럼 계산하면 61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알겠어? 알겠죠? 알겠지? 임의의 몇 번째 항 찾을 때 쓸 수 있는 게 일반 항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37이 몇 항이니 38이 몇 항이니 라고 물어보면 38까지 숙제를 쭉 써가지고 몇 번째 항인지 세는 게 아니라 임의의 n번째 항, 이 3n-2가 37이네. 37일 때의 n 값을 구해버리는 거야. n 몇이에요? 아, 13번째 항이 37이구나.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쭉쭉 전개해보면 13번째 항이 이렇게 37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일반항의 쓰임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은 굉장히 소중한 친구겠지. 수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맞죠? 자, 지울게요, 이거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부를 끝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항들을 조금 분석해 볼 거야. 지금, 이 AN들이, 등차 수열의 AN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다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고요. 이 최고차항의 개수는 다 이 수열의 뭐야? 공차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등차 수열을 배웠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찾고 계시면 안 돼. 쟤 여기 봐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자, 얘 공차 몇이라고? 그럼 3n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 식이 이 수열의 일반 항이 되려면 실제로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1 넣으면 몇이죠? 3이니까 적절하게 상수를 배치해서 1이 나오도록 결정하시면 돼. 알겠지? 여기에 1 넣으면 공차가 몇일까? 그럼 4n으로 시작하는데 여기다 1 넣어서 2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빼기 몇? 자, 얘는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1 넣어서 1 나오도록 빼기 몇?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쌤, 그럼 저 공식은 필요가 없네요. 필요 없진 않고요. 숫자가 복잡할 수도 있어. 공차가 막 분수일 수도 있어. 그럴 때 쓰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등차 중항 갑시다. 이 등차 중항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쌤들도 계시는데 그런 쌤들은 이제 수능 문제를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 쌤들이야. 여러분, 저 등차 중항이야말로 등차 수열이 엄청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재에서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를 일반항으로 좀 정의를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오른쪽에다 하나 적어드릴게. 자,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요. 오케이? 순서대로라는 말은 조금 생략했어요. 이 가운데 있는 B 있죠? 이 B가 A와 C의 산술 평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에서도 원래 밑에 2 있으면 양변에 2 곱해서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알고 계세요.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은 있잖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은 있잖아. 요 A 플러스 C가 2B니까 3B랑 같아. 가운데에 있는 숫자에다가 3배 하시면 돼요. 일정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3개의 숫자의 합은 있잖아. 가운데 거의 3배야. 일정한 차이를 이루고 있니?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몇이라고? 12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일정한 차이를 이루고 있니?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이라고? 18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내가 맨 앞에 있는 숫자를 A라고 썼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는 A 플러스 D, 그다음 마지막 숫자는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숫자랑 맨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2A 플러스 2D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 가운데랑 정확히 2배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지?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됐죠? 자, 여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에다가 별표를 좀 쳐봅시다. 자, 등차 중앙이 등차 수열의 성질이다 보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거든? 그럼 그 세 숫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 수를 세팅해가지고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세 개의 숫자를 세팅할 때 보통 가운데 숫자를 A로 놔요. 그럼 얘보다 하나 적은 숫자는 뭘까? A 마이너스 D겠지. 얘보다 하나 큰 숫자는 뭘까? A 플러스 D겠지. 왜 이런 식으로 잡냐면 보통 세수의 합이 힌트로 주어질 때가 많거든? 다 더해봐.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잡는 거야. 만약에 앞에 걸 A로 잡으면 A 플러스 D가 되고 A 플러스 2D가 되잖아. 보통 세수의 합 같은 게 잘 주어지니까 이 상태로 다 더하면 몇 A 플러스 몇 D예요? 3A 플러스 3D. A랑 D가 모두 남아있지. 그러니까 연립할 때 뭔가 이쁘지 않은 거야. 아시겠죠? 뭔가 제곱의 합을 힌트로 주더라도 이 상태로 식을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 뭐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대칭성 있게 변수들을 잡으면 식 썼을 때 예쁘단 말이야. 근데 4개의 숫자는요, 내가 두 번째 숫자를 a로 잡든 세 번째 숫자를 a로 잡든 4개의 숫자들이 대칭성이 없어요. 얘보다 하나 적은 건 a-t, 얘보다 하나 큰 건 a 플러스 d, 얘보다 하나 큰 건 a 플러스 2d 일 거고, 얘보다 하나 작은 건 a-t, 얘보다 하나 작은 건 a-2d, 얘보다 하나 큰 건 a 플러스 d일 텐데 얘네들은 둘 다 깔끔하지가 않죠, 표현이.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씁니다. 가운데 이미 어떤 a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고 얘네 둘이 2d 차이 나게 잡아. a-t, a 플러스 d. 그러니까 어떤 이 수열의 공차를 2d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럼 얘보다 하나 적은 건 a-몇 d일까? 굿. 너한테 9이라고 한 거 아니야. 누가 3D라고 했어. 자, 얘보다 하나 큰 건 A 플러스 몇 D일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는 그냥 추천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잡으면 좋다라고 추천하는 거야. 이렇게 잡아도 풀 수는 있겠지. 연립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여기만 별표 하나를 쳐드릴게. 제가 제일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연계지어서 나올 거예요, 이제. 5수는 됐습니다. 세수랑 똑같으니까 가운데 A로 잡고 표현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연습은 좀 이따 할 거고, 우리 이제 3번째 배우고 있어요. 등차 수열만. 아세요? 그러니까 특강까지 다 들었던 분들은 3번째야. 자, 요거 한번 써봐, 얘들아. 요거 한번 써봐. 알겠지? 아니, 원래 여기서 쓰려다가 내가 안 쓰고 와가지고 다시 가야 되네. 봐봐. 이거 봐봐. 등차 수열의 각 항은 기울기가 d인 직선 위의 점이다 써보세요. 여러분, 이 수열은 이제 우리 빠르게 이제 유형완성 수업하고 심화 문제를 좀 많이 풀 거거든요. 그때 등차 수열 해석할 때 좀 깡패 같은 해석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열이 지금 함수라고 배우긴 했는데 함수 같지 않죠?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지금부터 함수처럼 만들어 드릴게. 자, 여기 fx는 2x-1이라는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여기서 x는 뭘까? 미지수 좋아. 또? 변수 좋아. 또? x는 실수야. 맞죠? x에 어떤 숫자든 넣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a에는 2n-1이라고 쓰면, 자, 오늘 배웠으니까 좀 해봐. 봐봐. 이거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일까? 그렇지. 이 정도는 되는 거지? 그럼 fx라는 거는 얘들아,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AN은? 이것도 그냥 X축을 N축이라고 생각하면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니? 같은 직선이 되겠지? 대신 AN에 있는 요 N이 뭐야? 저건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X처럼 연속적인 숫자를 넣을 수는 없는 거라고. 여기에 1 넣어봐. 1이고 여기에 2 넣어봐요. 3이고 여기에 3 넣어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함수 값들이 모두 뭐다? 각 항이다.
이렇게도 느껴주실 수 있는 거야. 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왜 필요하죠?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나중에 수열 해석할 때 좋은 관점이 된다고요. 아시겠어? 수열의 각 항들은 뭐라고?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뚝뚝 떨어져 있는. 아시겠죠?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AN에 아까 네모치고 별표 쳐놨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써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D인 1차식이야.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야. 자, 이제 SN 배워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배워볼게요.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부디 열심히 공부하셔서 등차 수열은 진짜 괴물처럼 풀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눈높이에서 수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연이가 꿀잠을 자고 있어요. 그만 자. 여기 봐. 여기 여러분 100개의 숫자가 있어. 알겠어요? 이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미 다 기억나시죠? 쌤이 쉬가 마려운 거야. 아이씨 말이야. 화장실 가야겠는데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100개의 숫자를 적고 얘들아 이것 좀 더 하고 있어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뭐 딱딱딱딱딱 하다가 문을 이렇게 탁 여는 순간 저기서 가우스 아저씨가 5052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스야 이거 계산 어떻게 했니? 했더니 쌤 이렇게 하면 100일인데요. 알겠어요? 쌤 이렇게 하면 100일인데요. 그러면 항이 총 100개니까 100일이 50쌍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가우스가 몇 살 때 만든 공식이라고?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에요. 아시겠어요? 걔는 그 중세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르네상스 때. 그때 10살 때 만든 공식이라고. 니들 지금 몇 살이에요? 18살이고 지금 2025년이죠. 그쵸? 이 공식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돼. 사람답게 살려면 아셔야 되는 공식인 거야. 알겠죠? 그럼 요거 이제 분석해 봅시다. 자, 초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n-1번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있어. 얘를 이제부터 다 더해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50의 정체는 뭐냐면 항이 총 100개였으니까 50쌍이 생긴다 이런 뜻이거든. 항 개수의 절반. 놀랍게도 이 n이 홀수일 때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101의 정체를 찾아야 되거든요. 101의 정체를 찾아야 되거든. 101의 정체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야.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에요. 아시겠어? 물론 필요에 따라 A2 플러스 AN-1을 해도 돼. 초항이랑 마지막 항이 안 밝혀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합이 일정하다라는 사실도 등차 수열의 엄청난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항을 A라고도 쓴다고 했지. 그리고 마지막 항을 라스트 항의 약자를 따서 L이라고 쓰면 이제 문제에서 준 이 공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제 n항까지의 합은 썸의 약자 s를 따서 sn이라고 적을 거야. 아시겠어? S4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 그렇지, 이런 뜻이야. 뭐 계산은 둘째치고 이런 뜻이라고. 알겠죠? SK-3은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인 거야. 아시겠죠? K가 조금 큰 자연수라면. 그럼 얘들아, 이 결국에 SN의 계산 방법이 이 전체 항계수의 절반에다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겠다는 얘긴데, 맞아요? 첫 번째 항 A1은 A라고 쓰기로 했잖아. 마지막 항은 뭘까? 아, 그래. 아니야. 가연이가 자는 이유가 있어. 자. 아니, 그러면 나는 완전 기특하지. 너무 쉬워서, 그지? SN의 제 마지막 항은 누굴까? SN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얘가 마지막 항이죠. 근데 이 AN 구하는 공식을 위에서 배워왔죠. 여기는 A와 A가 더해지겠네? 그래서 이 마지막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쌤,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해요? 아래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죠? 둘 다 쓰는 거야. 아시겠죠? 때에 따라 바뀌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두 가지 다 해보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자, 지금부터 이제 SN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출발해 봅시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었던 수열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등차 수열이야. 알겠죠?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촌스럽게 A 플러스 N-1D 말고요. 자, 공차 몇이에요? 2. 그럼 2N으로 시작할 거고, 여기 1 넣어서 1 넣어야 되니까 빼기 몇? 오케이. 자, 이걸로 내가 SN을 한번 구해볼게. 공식이 뭐라고? N항까지 더할 거니까 전체 항개수는 N개, 그죠? 항개수의 절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또는 항개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N-1D. 지금 A가 1인 상황이니까 2A 플러스 N-1 D. 공차 몇이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N제곱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 SN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S1은 여기에 1 넣어서 계산하면 돼. 우리 함수 계산하듯이. 몇이에요? 1. 무슨 뜻일까? 1항까지의 합이야. 알겠어요? 자, 1항까지의 합 몇이에요? 1, 맞죠? 자, S2 구해보자. 여기다 몇 넣으면 될까? 1 넣으시면 4. 무슨 뜻일까? 2항까지의 합. 이런 뜻이라고. 2항까지 합 구해보세요. 4. 자, S3 구해보자. 여기다 몇 넣으면 될까? 3. 무슨 뜻일까? 자, 3항까지 합 구해보세요. 9. 딱 나오죠? 자, S4 한번 구해보자. 여기다 4 넣으면 되겠지? 16이야. 무슨 뜻일까? 4항까지 합. 자, 위에서 4항까지 합 구해보세요. 오! 16이야. 5항까지 합 구하면 몇일까? 25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홀수로 이루어진 숫자들은요, 합이 자기 자신 항 넘버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6항까지 합은 몇일까? 36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열이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위쪽 AN이 없어. 그냥 문제에서 SN만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네들로 우리가 A1이나 A2나 A3나 A4 같은 거 못 찾을까? 일단 A1은 그냥 S1이랑 같을 거야. 1항이든 1항까지의 합이든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뭐 A1은 S1이에요. A2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맞죠? A1 플러스 A2에서 A1 빼면 이 A1 사라지면서 A2만 남는 거니까. 즉 A2는 S2에서 S1을 빼면 돼. 아시겠어요? 우리 A3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는 거야. 그럼 A1 사라지고 A2 사라지고 A3만 남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느낄 때 이게 쓰여 있는 건 하나지만 이 S3를 이렇게 뜯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머릿속에서 전개하셨으면 좋겠어요. S3가 뭐라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여기서 S2를 빼면 뭐만 남아요? A3만 남는 거야. 이렇게 느껴주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4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SN을 이용해 AN을 구하는 식이 딱 있어요. 근데 별표는 여기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거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자, 일단 AN이 SN-SN-1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 물론 좋죠. 이렇게 SN이 나와 있으면은 A1이나 A2나 A3나 A4 같은 거를 이렇게 노가다로 계산하실 수 있어.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A1부터 A10까지 다 필요해. 오케이? 그럼 이 짓을 몇 번 해야 돼? 10번 해야 돼요. 그죠? 10번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AN을 구해놓자고. SN-SN-1로. 자, SN은 n제곱이죠. SN-1은 그냥 함수 하듯이 f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n-1을 구하면 돼. 자, 계산해보죠. n제곱 지워지고 2n-1이 되는 거지? 어때? 아까 봤던 an이랑 똑같죠? 그치? 근데 얘를 2항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왜? 여기 1항부터 쓰면 안 되나? 여기 1 넣으면 몇이야? 1.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똑같은데? 그죠? 근데 왜 이걸 2항부터 쓸 수 있는 걸까? 일단 내 얘기 들어. 내가 구한 AN이랑 문제에서 준 SN이랑 초항을 구했는데 같아. 맞아? 그럼 이걸 지워도 돼요. 알겠어? 자, 지금부터 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잘 들어봐. 너네 이 식에 있는 n자리에다가 얘들아, 내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거야. 다 이해해야 돼, 다. 알겠어? 절대 안 헷갈리게 다 이해해야 돼. 내가 초항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 식에다가 n에 1 넣어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수열은 정의역이 뭐인 함수라 그랬어? 근데 얘들아 이 S0의 이 0은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아 수열에 있는 SN이나 AN 자리에는 원래 0을 못 넣어요. 알겠어? 그럼 이 S0이 이상하잖아. 그치? 대신 이 S0이 뭐 식에서 표현된다고는 한들 만약에 얘가 0이면 아무 문제 없지. 이건 괜찮잖아. 그죠? 너는 여기다 0 넣어봐요. 여기다 0 넣어봐요. 0. 이럴 땐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언제 문제가 생기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결론이 중요해. 시간 많다. 흡족하고. 나 상처받는다. 시간 많다 그러니까 뭐 했는 줄 알아?
아, 알아. 근데 이제 봐봐. 이거 잘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봐봐. AN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SN 마이너스? 이제 마지막 거 기억 못 해봐라, 진짜. 확. 이 계산 열심히 해.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AN이 이제 EN-1이 돼. 아시겠어? 근데 얘는 몇 항부터 쓸 수 있다고? 공식에 의하면 2항부터. 그래서 초항은 따로 찾아야 돼요. 얘로 말고 문제에서 준 걸로 S1 구해봐. 1. 근데 여기에 1 넣은 거랑 같잖아. 그럼 지워도 돼요. 1항부터 쓰면 돼. 아시겠죠? 자, 요거 봐. Sn-S n-1 계산해볼게. n제곱 플러스 1 빼기 여기다 n-1 넣는 거니까 n-1 제곱 플러스 1. 그럼 여기 1 떨어지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식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식이 나올 거야. 여기 n제곱 마이너스 n-1제곱 n제곱 마이너스 n-1제곱으로 식이 같죠. 같은 식이 나올 거야. 근데 몇 항부터 쓸 수 있는 거라고? 2항부터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초항은 어디서 찾아와야 돼? 저 위에 있는 걸 찾아와야 돼요. 1 넣어보세요. 2. 여기에 1 넣어봐. 1. 다르죠? 이러면 초항은 얘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초항이 병신인데요? 2항 써도 됩니까? 2항부터는 써도 돼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게. 얘들아, A2 구하면 우리 S2-S1이라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치? 3이야. 여기서 A2 구하면 얘들아, S2-S1 아니야? 여기다 2 넣은 거에서 1 넣은 걸 뺄 거야. 맞죠? 얘도 3이야. 상수항이 역할을 못 해요. 그죠? 3 한 번만 더. A3는 여기선 9-4겠지. 여기서 A3는 9 플러스 1 빼기 4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이 1이 툭 사라져. 근데 A1 구할 때만 이 1이 역할을 해요. 이 상수항 때문에 초항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하나 더 문제가 생기는 이유. 자, S0 구해봐. 1. 여기서 S0 구해봐요. 0. 이건 문제가 없어. 근데 S0에 뭔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럼 쌤, 저딴 수열을 왜 배우죠? 이거 이제 결국 무슨 수열이냐면 초항만 튀고 두 번째 항부터 뭔가 이렇게 일련의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란 말이야. 얘는 뭐고? 초항부터 이렇게 일련의 규칙이 있는 수열이고 이딴 수열을 왜 배우냐고. 여러분, 수많은 자연현상 중에서는요, 초기값만 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수열 SN으로 표현했을 때도 분명 장점은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써요. 써요. S0가 0이면 AN을 SN-SN-1로 구했을 때 여기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없어도 돼요.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많거든? 상수항이 없으면 1항부터 되고 상수항이 있으면 2항부터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많거든? 근데 우리 뭐 등차 수열만 배우고 끝낼 거야? 아니잖아. 뒤에 수열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럼 SN들이 다 이렇게 뭐 상수항의 유무에 따라서 초항부터 되는지 두 번째 항부터 되는지 그런 걸 따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라고. 알겠니? 아직 안 끝났어. 바크까지. 그럼 왜 상수항이 오류를 발생시키느냐에 대해서 내가 그냥 식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 좀 봤지?
근데 이번에는 상수항이 당연히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상수항이 없는 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알겠죠? 너네 여기 봐봐. 여기 어떤 다항식이 있다? 어떤 다항식이 있어? 너네 여기다가 x 곱하면 이 다항식은 상수항이 있니? 없어. 수연이 좋아요. 너는 다음 시험 때 수연이가 다 역전한다.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죠? 내 말 잘 들어봐, 너네. 이 부분은 상수항이 있을 거야. 여기에 뭐가 곱해져? n이 곱해지지. 그럼 저 식은 상수항이 있을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쁘게 생긴 일반항 AN을 이용해서 SN을 구해놓은 애들이라면 상수항이 원래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죠? 자, 쓰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인 2차식) 쓰셨어요? 쓰셨죠? 자, 잘 봐라. 뭐야 이게? 아우. 자, 잘 보세요. AN 구해볼게요. AN 구해볼게. SN-S, N-1. 자, 0도 한번 넣어보죠. 0. 됐죠? 자, 계산을 쭉 해요. 아니, 얘들아. 그 쉬운 건 인정. 근데 뭐 졸릴 정도야? 그럼 여기 플러스 2n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지. 원래 정석은 이제 얘는 2항부터 성립하는 건데 여기서 A1 조사하고 여기서 S1 조사해가지고 같네. 그럼 이제 이거 안 써도 된다고. 원래 정석은. 알겠지?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어차피 다른 SN들 나오면 니네 이 공식 진짜 지겹게 쓰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 하나만은 이렇게 해도 돼. 내 말 잘 들어. 자, 한 번만 따라해봐요. 지수 내려. 지수 내려요. 여기 지수가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이걸 내리세요. 알겠어? A에는 무조건 이렇게 시작해. 그럼 이거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일까? 2인 등차 수열이지. 초항만 맞추면 돼요. 이 초항이랑 이 초항이랑, 그러니까 내가 SN으로 만들어진 초항이랑 AN으로 만들어진 초항이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는 이걸로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랬지? 자, 초항 몇이에요? 1 넣어봐요. 3. 여기 1 넣어서 3 나오게 상수항 결정하면 돼. 몇이야? 자, 이렇게 하실 거야, 앞으로.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진짜? 알았다. 그럼 요건 어떡하냐? 대신 얘들아, 여기 1 붙어 있는 거랑 1 안 붙어 있는 거랑 AN이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했지? 초항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1 없다고 생각하고 AN을 구해. 어떻게? 지수 내리라고.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요거 초항 몇이야? 지금 3이지. 그럼 얘도 3 나오게 1 넣어서 3 나오게 이렇게 상수항을 딱 결정해 놓으시고 얘는 2항부터 되고요. 초항은 다시 1 살려서 4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얘들아 지수 내려가 왜 되는 걸까? 너네 맨 위에 AN 써놓은 거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D인
1차식. 자, 여기 SN 써놓은 거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D인 2차식. 2배 차이 나기 때문이야. 알겠죠? 사실 이 이유보다는 미분 관계성 때문인데 아직 미분을 안 배우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 알겠어? 자, 연습 한 번만. SN이 2n제곱 플러스 3n이야. 헤이! S 0 확인해요. 오케이.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AN 바로 구해보자. 2 내려봐. 얘 초항 몇이야? 여기다 1 넣어서 5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죠? 하나 더 써. SN이 AN제곱으로 시작하면 등차 수열 SN이겠지? 여기서 AN은 지수 내려. 뭐 상수항이나 1차항 같은 거는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최고차항끼리는 저런 게 가능하다고. 최고차항 개수만 아는 것도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 아시죠? 특히 항등식에서는.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 대한 기초입니다. 정말 자세히 했어요. 니네들이 졸고 뭐하고 해도 내가 꿋꿋하게 정말 자세히 했어요. 아시겠죠? 설명이 끝나니까 눈이 아주. 자, 책을 보시는데요. 일단 저기 뭐고 1119번부터 여러분 체크해요. 1119번부터 어 1166번까지는 일단 숙제고 등차 수열 펴세요. 자, 1196번 보이시죠? 1196번 보이시죠? 자, 거기서부터 자, 1200 조금 줄여줄게. 1244번. 뒤에 문제 더 있는데 조금 줄인 거야. 1244번. 여기까지 다 풀고 아직 안 끝났어. 넘겨서 1252번 보이세요? 1252번이면은 유형 10번의 시작이지. 여기서부터는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서 1305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 10번부터 유형 18번까지는 대표 문제 하나씩 풀란 얘기니까 8문제만 추가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저거 54, 저거 254일 때 A 14값 구하는 문제야. 정석으로 갈게요. 일단은 해석의 정석으로. 결국 초항이랑 공차만 찾아내면 등차 수열의 해석은 끝나는 거야. 이 두 번째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몇 번째 항이죠? 12번째 항이지. 12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더해진 걸까? 11개. 여기 14번째 항이죠. 얘는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더해진 걸까? 13개야. 이게 254란 얘기예요. 그럼 2A 플러스 24D가 254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A2는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더해진 걸까? 1개. 항 넘버보다 공차의 개수가 작아요. A4는 초항에 공차가 몇 개 더해진 걸까? 3개. 그럼 2A 플러스 4D가 54인 거죠. 이렇게 빼주시면 20D는 200이 되고 D는 몇? 10. D가 10이면 40이니까 얘가 14겠지? A는 7이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14번째 항. 요거 물어본 겁니다. 7 플러스 130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224번. 자, 이것도 이제 방학 때는 정말 많이 다뤄본 거예요. 그죠?
잘 봐. 잘 봐. 가운데 n개의 항을 넣어서 7과 47 사이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그랬지? 그럼 47이랑 7은 원래 몇 차이가 나니? 40 차이가 나. 맞아요? 근데 2씩 키워가지고 징검다리들을 만들어서 47까지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가운데 숫자를 몇 개 끼워 넣어야 되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7에서 2가 몇 번 증가해야 47이 될까? 20번. 2씩 20번 증가해야 되지. 간격이 여러분 20개면 숫자는 총 21개여서요. 이 가운데 있는 숫자는 19개일 겁니다. 알겠어?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오늘은 공식 연습을 해오는 거야.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어쨌든 7부터 47까지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얘를 새로운 수열 bn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an으로 줘도 되겠네. 알겠어? 얘를 다시 새로운 수열로 보자고. 그럼 7은 뭘까? 초항이야. 47은 몇 번째 항일까? 뇌가 없니?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운데 몇 개 끼웠어요? 그럼 총 몇 개야? n 플러스 2개. 요게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맞지? 근데 아까 1210번에서 보셨다시피 얘를 뭔가 a와 d로 표현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얘는 a 플러스 n 플러스 1d 아닐까? d는 문제에서 2라 그랬고. 맞죠? 근데 이 a가 몇이에요? 7. 여기서 7을 딱 넣으시면 7이 지워지면서 n 플러스 1, d는 40. 양변 2로 나눠주면 n 플러스 1은 20. n은 몇? 19. 자, 이렇게 서술이 돼야 돼. 이제 규칙을 이렇게 서술하셔야 돼요. 알겠어? 아까처럼 2가 몇 번, 간격이 20개, 가운데 19개 이렇게 풀면 초딩.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잘 해보세요. 제이랑 수린이는 잠깐 앉아있고. 아, 그거 거들 거야. 그냥 책상에 붙여놓고 가면 니네가 점수가 보이니까 좀 그렇겠지? 내가 받으러 갈게.